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10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이 같이 묶여있는 세트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작품은 고전시가 가사가 나왔습니다. 조성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개암정가인데요. 개암정은 지금 경상북도 영양군 입 앞면에 있는 정자 이름입니다. 조성신 이 작가는 어느 시대 분인가는 좀 이따 작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작품은 고전 수필 또는 고전 산문인데요. 김창협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청천각기입니다. 즉 청천각이라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예찬도 하고 건물 주인에 대해서도 예찬하는 그런 글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전 수필 유형이고요. 역시 그 김창협이 어떤 시대의 분인가는 또 좀 이따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 청천각은 지금 경기도 포천에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두 작품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보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기가 38번인데 와 오답률이 63.8%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게 나왔는가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보기로 하고 일단 보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작품에서 자연 역시 항상 고전시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입니다. 자연, 풍류를 즐기며 미적 가치를 인식하는 공간이자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아마 이거는 가나 공통되는 테마일 것 같고요. 컨셉일 것 같고요. 자, 가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가의 자연은 화자가 흥취, 아마 맨 위에 풍류하고 흥취 결국 같은 말이겠고요. 흥취를 느끼는 공간이자 향촌 사족, 즉 여기 약간 첫 줄에 사대부 나왔습니다만 결국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대부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향촌 사족의 가문의식과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념 공간자. 일단 여기 가에 대해서까지만 읽은 다음에 이제 가 작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 작품 보기 앞서서요. 그 36번 문제가 이 시상의 전개를 또 흐름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어서 시상의 전개에 관한 36번도 간단히 훑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36번은 이렇게 가의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다. 즉 시상의 전개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그 고전 소설에서 꿈을 꿨을 때 꿈의 내용이 소설로 나오는 것처럼 이 작품 처음에 꿈을 꾸고 즉 인몽, 그 다음에 계암정이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하고 거기서 경관을 감상하고 또 계암정 모임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깨는 거의 고전 소설과 뭐 구운몽 그런 거하고 유사한 구조인데요. 네, 하여튼 이 문제도 오답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62.2%인데 하여튼 일단 이렇게 시상의 전개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참고 삼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파트 한 파트 볼 때마다 이 36번의 선지화사 보면은 또 많이 문제풀이에 도움도 되고 시간 절약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세트가 끝나면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니까 미리 이제 어떤 걸 중점을 두어서 봐둬야 될지 한번 기본적으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선지 1번, 색채 대비 통해 가지고 주제의식 강조했는지, 즉 색채 대비 찾아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 대상의 속성, 뭐 비유적 표현이 있으면 뒤에 건 맞는 거니까 일단 비유적 표현이 나오는 걸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전 시가건 뭐 현대 시건 비유적 표현이 없는 게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선지 2번이 가장 유력한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지 3번, 문답의 방식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 드러냈는지 일단 찾아보고요. 선지 4번,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일단 염두에 둬보겠습니다. 선지 5번, 자연물의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근감 표현, 이것도 자연물의 말을 건네면 당연히 친근감 표현이니까 일단 자연물의 말을 건네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가 작품 시작입니다. 청춘의 병이 들어 공산에 누웠더니 이분 작가가 젊은 나이 좀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작가분이 32세에 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안타깝게도 32세에 앞이 안 보이게 되셨는데 아니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거의 시각적인 이미지, 경관 묘사하는 게 나오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다 상상 속인가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실명하시기 전에 이 계암정을 방문했을 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걸 이제 실명한 후에 회상을 하면서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실명 후에 회상을 하면서 쓴 작품이라고 하는 기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더 작품에 대해서 화자의 정서를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하여튼 공산에 누웠더니 한 조각 남은 꿈에 호랑나비의 날개 빌려 저기 여기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인몽이네요. 인몽 꿈 꿨습니다. 호랑나비의 날개 빌려 강한 바람에 곱비 잡혀 남포로 내려가니 초선도가 어디면요. 자, 초선도가 이것도 실제로 영양군에 있는 뭐 물 중에 있는 하천 중에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초선도가 어디면요. 계암정이 여기로다 드디어 이 주인공이 되는 정자 계암정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지금 그 인문까지니까요. 36번의 1번 선지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6번의 선지 1번입니다. A. 인몽. 공산에 누워 꾼 꿈에서 호랑나비의 날개를 빌려 계암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대로 맞고요. 다시 본문 갑니다.
어주를 흘러타고 어주가 고기 잡는 배일 테고 백구, 자 백구점 고전시가 많이 나오죠. 백구에게 길을 물어 굽이굽이 돌아더니 수석도 맑고 곱다. 시냇가에 누운 돌은 석국처럼 벌려있고 석국이 저 바둑돌이라고 아니 돌바둑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벌써 석국처럼 벌려있고 벌써 비유적 표현 나와버렸네요. 역시 아까 제가 비유적 표현이 있는 선제가 가장 유력한 정답이라고 했는데 벌써 비유적 표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돌틈에 솟은 물에 표주박 술잔이 띄어있다. 아까 보기에 풍류 나오지 않았습니까? 항상 술잔이 있으면 풍류죠. 딱 풍류 네, 그대로 나왔고요. 등나무를 후려잡고 석국을 디뎌밟아 높은 창을 바삐 열고 주인영과 함께 인사하니 자 여기 계암정에 살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주인 영감 건강하도다 뛰어난 풍채 거룩하도다 고령의 건강 좀 우스운 표현이긴 한데 아마 지금 같으면 아마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 나이 40대 후반이나 50대 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뭐 옛날에는 워낙 또 노화가 빨리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뭐 그렇게 큰 많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영감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 그래도 그 나이에 비하면 옛날 사람들 나이에 비하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의좋은 삼형제는 아버님과 함께 놀고 색동옷 입은 아이 재롱 노래자가 부러울 소냐. 자 각주에 나오면 노래자 옛날 그 나이가 70이 먹어서도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 즐겁게 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재롱 피었다간 그 고사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부러울 소냐 역시 서류적 표현 쓰고 있고요. 검은 고 비파와 서책은 책상 위에 둘러두고 뛰어난 자식들은 뜰 앞에 벌려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계암정 방문 부분이니까 이 36번의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의 선지 2번입니다. 계암정에서 주인 영감 만났죠. 만나고 그의 풍채와 건강을 칭송하는 마음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다시 본문 올라갑니다. 자 인사를 마친 후에 난간에 비껴 앉아 원근의 산천을 한눈에 굽어보니 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아까 시상의 전개에 나왔던 경관 감상이네요. 자 한눈에 굽어보니 이건 뭐 쭉 뭐 일일이 다 글씨 뜻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아 이렇게 참 멋있는 경치 보고 있구나 특히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구나 그렇게만 한번 감을 느끼면서 쭉 가볍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동취병 서취병은 봉우리도 수료하고 기암괴석은 골짜기마다 절경이로구나. 역시 영탄적 표현 계속 쓰고 있고요. 1월산 한 줄기는 남록으로 뛰어내려 골짜기마다 용이 서려 있고 범이 웅크리고 있어. 이것도 역시 용이 서려 있는 것 같은 범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이니까 역시 비유적 표현이겠습니다. 청산 벽계 굽이굽이 백리에 있다 있건을 위로의 부영봉만 무슨 일로 홀로 솟아. 이 부영봉도 역시 이 계암정 근처에 있는 그 봉우리라고 합니다. 벌어 흩어져 갈라져서 하계 날개 솟았는 듯. 이것도 역시 비유적 표현이죠. 하계 날개 솟았는 듯. 수충대 내려앉아 그윽한 더 가더니 좌우 여러 산 모든 봉이 너를 위해 생겼던가. 너가 바로 부영봉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너를 위해 생겼던가. 이게 아까 36번이 아니고 그 35번에 나왔던 자연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그 표현상 특징 중에서 지금 비유적 표현 하나 나왔고 자연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여기 중략까지가 일단 계암정에서 경관을 감상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시상의 전개가 나왔던 36번을 보겠습니다. 36번 선지 3번으로 갑니다. 원근의 산천을 한눈에 굽어보며 청산 벽계가 백리에 있다 있는 산세의 모습을 감각적 거의 지금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계속 이제 중략 이후 부분을 보겠습니다. 천지간 비밀스러운 이곳에 조상의 집 옮겨두고 효자 효손이 그 아니며 조상의 유업을 비추었다. 여러 경치를 다 던지고 한 집에서의 모임 더욱 좋다. 아까 역시 시상의 흐름에서 계암정 모임 나왔네요. 모임. 자 18군선 모인 곳에 남극성 비추었다. 거룩할사 우리 일문 장수한 어른이 많기도 하구나. 바로 이 부분 아까 보기에 나왔던 가문의식이네요. 우리 일문 장수한 어른이 많기도 하구나. 사람마다 백발이요. 역시 장수한 바 사람 많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얼굴마다 황구로다. 향산구로 못 보거든 낙중가영 여기 왔도다. 자, 이 향산구로 낙중가영 요것도 각주 보시면 그냥 옛날 중국에서 있었던 노인들의 모임 그렇게 그냥 가볍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청을 그려내어 이때를 밝히고자 석벽에 새겨내어 옛일을 전하게 하고자 임술추 내년이라 이날에 다시 노세. 자 여기서 임술년 가을이 내년이란 말이니까 이건 현재는 지금 임술년 전입니다. 이게 바로 신해년입니다. 아니 신유년입니다. 이게 1801년입니다. 순조 1년.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순조가 1800년에 즉위를 해서 1800년이 순조 원년이고요. 1801년이 순조 1년인데 자, 역시 한국사 얘기 말씀드리자면 또 1801년에 시험에 잘 나오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네, 이렇게 첫 번째가 순조가 공노비를 해방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1801년 공노비 해방. 또 하나가 1801년 신유년에 대대적으로 천주 교도들에 대한 탄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유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
신유박해에서 정약용의 형제들도 또 귀향을 가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 1801년 순조 1년이 나온 김에 이렇게 공노비 해방과 신유박해 한국사에 잘 나오는 테마 같이 살펴봤고요. 계속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학사가 아마 소식, 소동파 말하는 것일 테고요. 소학사 옛 풍류를 손에 옮겨 붙여두고 술잔 역시 또 풍류 또 나왔습니다. 술잔에 가득 부어 장수 기원 다시 하니 남산의 송백은 푸르구나. 축수를 마친 후에 군선의 손을 잡고 초선도로 가려 하니.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걷냐면요. 이게 아까 처음에 그 네 번째 행에 초선도가 어디면요라고 초선도를 찾는 것 같다가 지금 계암역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초선도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선도로 가려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못 갔죠. 잠이 깼습니다. 학소리가 들려가지고 청청한 학의 소리 깨달으니 꿈이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청청 이게 한자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뒤에 나 작품이 청청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청 아마 맑은 청자라면 그 아마 우연의 일치인지 그 바로 뒤에 나 작품 청청각을 암시하는 그런 청청이 나왔네요. 하여튼 여기서 지금 초선도로 가려다 못 가고 학소리 때문에 꿈을 깬 것까지가 강몽이니까 결국 아까 여기 자기 집안 사람들 모임, 계함적 모임과 강몽 다 36번에 4번, 5번 선지 같이 동시에 보면 되겠습니다. 네, 36번의 4번 선지입니다. 아까 그 계함적 모임인데 이게 정답이 아닌 선지인데 선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표시했는데요. 자, 계함적 모임이 조상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아까 기원 나오지 않습니까? 축수를 마친 후에 자 장수 기원 다시 하니 이렇게 기원하면서 한 집에 모인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만족한 모습이죠. 자,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답은 아마 5번일 것 같은데요. 군신의 손을 잡고 찾아간 초선도에서 들리는 하계 소리도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 즉 강몽인데 자 하계 소리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 건 맞죠. 근데 가운데가 살짝 비틀었습니다. 자, 찾아간 초선도를 지금 찾아가지 못했죠. 네, 초선도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학소리 때문에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캐치하지 못하면은요,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다 맞는 것 같으니까 또 1번부터 다시 봐야 되고 엄청나게 시간도 잡아먹고 문제도 틀리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절 하나씩 잘 함정이 있나 없나, 특히 지금 1부터 4번까지가 일단 적절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답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5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됐으면 어절 하나하나 단위로 끊어가면서 함정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눈에 불을 켜고 보면은 초선도를 아직 간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표현상 특징 나왔던 35번을 가보겠습니다. 아까 35번 비유적 표현 벌써 가에 있었고요. 또 선지 1번 색채 대비는 찾지 못했습니다. 선지 2, 3번 문답의 방식도 찾지 못한 것 같고 특히 화자의 인식이 전환된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문답의 방식이 있나 다시 가서 찾기보다는 일단 인식의 전환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이게 뭐 자기가 옛날에 그 봤던 계함정의 멋진 풍경 또 꿈에서 꾼 거 뭐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 환상적 분위기를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초반부에요. 자기가 호랑나비 날개 빌려가지고 강한 바람에 고삐 잡혀 뭐 이렇게 찾아가는 호랑나비 날개 벌려 그런 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뭐 일단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은 또 환상적인 분위기라고 뭐 아예 못 볼 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 4번 일단 세모표 해놓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아까 봤지만 자연물에 말을 거는 방식 즉 뭐 여러 봉우리들한테 봉우리들은 너를 위해 즉 부영봉을 위해 생겼던가 이렇게 말을 거는 방식이 있으니까 일단 5번도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네, 하여튼 유력한 정답 후보는 2번하고 5번인데 나 작품 본 다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문제가 있었던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의 선지 1번 가에 돌틈에 솟은 물에 표주박 술잔이 띄어있는 모습에서 자 술잔하면 풍류죠. 네, 역시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자연 엿볼 수 있고요. 맞고 선지 2번 가에 봉우리들이 수려하고 기암교색의 절경이로구나 하고 감탄하는 것에서 미적 가치를 인식하는 공간으로서 자연 엿볼 수 있고 이것도 맞습니다.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가에 우리 일문에 장수한 어린이 많기도 하다며 거룩하다고 감탄하는 것에서 가문의식을 실현한 그리고 나 일단 건너뛰고 공간으로서 자연 엿볼 수 있고 이것도 맞습니다. 네, 우리 일문 장수와 너는 거룩하다. 당연히 가문의식이 나타나 있죠. 선지 5번입니다. 네, 가에 삼형제는 아버님과 함께 놀고 뛰어난 자식들은 뜰 앞에 벌려 있는 것에서 나 건너뛰고 이상적인 삶이 실현되고 있는 공간. 자, 이거 일단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의족해 부모님하고 같이 있고 또 이렇게 아주 화목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이상적인 삶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효. 네. 그래서 가가 맞는데 아마 이걸 어색하게 봤기 때문에 아마 선지 5번이
5번을 많이 고르지 않았을까 싶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나작품의 선지 4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가작품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 모두 봤고요. 이제 나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작품 읽기 앞서가지고 역시 아까 전에 우리 아까 남겨두었던 38번 보기 나작품에 대한 것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연은 속세와 단절된 사대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격 수양을 실천하는 은일 공간이다. 자, 속세와 단절, 은일, 숨어 지내는 거 역시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 벼슬길 같은 거 다 마다하고 또 세상 일 관심 없고 그런 컨셉, 자주 나오는 컨셉이죠. 네, 나작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벗 이군 개우는 어릴 적에 처가를 따라 산 남쪽 연곡리에 살았다. 얼마 뒤에 그는 또 집 곁에 책을 보관하고 손님을 영접하기 위한 집을 짓고 청청각이 푸를 청자가 아니고 맑을 청자가 두 개네요. 꼭 마치 중국 음식점 이름 같기도 합니다만 청청각이라 이름하였다. 자, 기억입니다.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각각 선지 하나씩 있으니까 하나씩 보면서 37번의 선지들 보면 되겠네요. 이군의 청청각이 완성된 후로 산골 백성과 들녘 노인들이 모두들 와서 보고는 경이로워하였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모두 돌아보느라 머뭇거리며 신선의 거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37번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나, 즉 작가가요. 청청각을 방문한 사람들 누구누구였습니까? 뭐 산골 백성, 뭐 들녘 노인들, 또 지나가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제시했죠. 한마디로 다들 놀라워했다 그런 거였네요. 기억 맞고요. 다시 본문 갑니다. 네, 나는 그 위에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그 아름다움을 상상해 오다가 근처에 한 번 가서 이군을 따라 며칠 동안 누각의 경관을 구경하였는데 그런 뒤에 더더욱 이름이 그 집에 걸맞음을 알게 되었다. 자, 그 이름 바로 청청각입니다. 니은 청청각은 모두 9칸으로 마루는 시원하고 방은 따뜻하며 둘레 난간이 겹쳐져 있고 창과 출입문은 밝고 깨끗하며 완골 자리가 시원하게 깔려 있다. 네, 특별한 거 없는데 하여튼 37번에 2번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선지 2번 나가 누각을 직접 본 경험, 그러니까 맨 처음엔 가본 적 없다고 했다가 직접 봤습니다. 직접 본 경험을 바탕으로 청청각의 구조와 모습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다시 본문 갑니다. 네, 주변의 경관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당 아래 가마돌아 기암괴석, 아까도 가에 있는 데도 기암괴석 또 나왔네요. 기암괴석이 처마 끝자락에 우뚝 솟아 있으며 맑은 못이 고요하고 시원하며 해묵은 버드나무가 무성하다. 이리하여 무더운 여름 한낮에도 이곳의 바람은 시원하다. 이군은 각번의 도포를 입고 그 사이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날마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향불을 피워놓고는 글을 읽고 시를 읊조리다가 필요해지면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거닐면서 꽃에 물을 주고 나무를 심으며 위로는 산을 보고 아래로는 샘물에 발을 씻고 나니 네, 위로 올라갑니다. 종일토록 한가롭고 단박하여 새 속에 잡다한 일이 조금도 없다. 바로 이거 아까 보기에 나왔던 속세와 단절한 모습이네요. 새 속에 잡다한 일 조금도 없다. 자, 디귿입니다. 이곳의 환경과 이군의 일이 모두 맑다고 할 수 있으니 누각이 청청각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환경도 맑고 또 이군도 맑으니까 청이 제곱으로 있습니다. 청청각. 역시 37번에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3번입니다. 나아가 누각의 환경과 이군의 일을 비교하면 다 똑같이 맑죠. 그러니까 청이 두 개입니다. 청청각의 이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시 옆에 본문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말을 좀 흐름이 좀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점에서 좀 많이 헷갈려서 오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비록이 나옵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환경은 외물이고 일은 거친 자취이다. 환경을 따르면 외면만 탐하고 내면은 잊게 되며 일에 얽매이면 거친 것만 얻고 정밀한 것은 잃게 되니 이로써 청은 되지만 청로에 지극함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청청각이라고 이름을 얻은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도 유의할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따르게 되면 자칫 내면을 잃게 되기 쉽고 또 일에 얽매이다 보면은 또 정밀한 것은 잃게 되기 쉽다. 그러니까 이게 청이 두 개짜리가 되기가 어렵고 청 하나로만 그칠 경우가 많다. 근데 자, 리얼입니다. 내가 보건데 이분은 자, 여기 쭉 읽어보면 흐름이 이렇게 유의할 부분이 있긴 한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좀 접속어 같은 게 잘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리얼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데 이분은 사람들이 온화하고 단박하여 세속적인 이익에 무관심하다. 아까도 나왔지만 역시 속세와 단절이고요. 하여튼 37번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4번입니다. 나가 이분에 대한 자신의 평가했죠. 사람들이 어쩌고. 자, 그런데요. 주변 평판과 함께 제시. 자, 주변 평판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거 전혀 없네요. 그러면 적절한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본문 봅니다. 비단 옷을 입고 옥을 차는 부귀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용모는 들판의 학과가 여기 바로 비유적 표현 바로 나왔네요. 그의 기운은 깊은 숲속의 난초와 같으니 자, 여기서
가 작품에 이어가지고 나 작품에도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읽다 말고 바로 35번 선지로 가서 정답을 확정 지으면 되겠네요. 35번 선지 2번 가뿐만 아니라 지금 나도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으니까 역시 당연히 비유적 표현 나오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선지 2번 답으로 확정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본문 갑니다. 자, 이렇게 난초와 같으니 그는 실로 탁한 세상의 맑은 선비이다. 만일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도의로 자신을 연마하여 학을, 여기 학은 세학이 아니고 배울 학자입니다. 학을 물어 밝고 활달한 근원에 도달하고 본심을 지켜 텅 비고 밝은 본체를 길러서 투명한 유리병이나 맑은 가을달과 같았던 연평처럼 외물의 누리, 연평은 누구냐면 뭐 주의가 성리학 완성하는데 큰 가르침을 준 사람이랍니다. 하여튼 연평처럼 외물의 누를 깨끗이 씻어내어 가슴속을 해맑게 할 수 있다면 이는 천하에서 가장 완전한 말끔일 것이다. 자, 여기서 바로 유의할 점, 자, 바로 이구는 어떻습니까? 내면을 잇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 본심을 지키고 도의로 자신 연마하고 이 사람은 내면도 같이 성실하게 채우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여기 썼듯이 환경만 청이 아니고 이군 자신도 이렇게 내면을 충실하게 이렇게 항상 수양을 하기 때문에 같이 청이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이군이 그 내면을 잊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역시 항상 내면을 연마하는 사람이죠. 본심을 지켜.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하에서 가장 완전한 맑음일 것이다. 그러니까 청청이죠. 그렇게 되면 이 누각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 이군이 이 누각의 이름을 정한 것은 그 뜻이 분명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 뜻이 여기 있을 것이다. 좀 중복되네요. 미음입니다. 그러나 청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굳이 그 글자를 중복한 이유는 스스로 제3 다짐하는 깊은 뜻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맺었는데, 자, 미음을 보겠습니다. 이미 답은 확정 지었지만 미음, 나가 이군이 누각을 청청각이라고 명명한 이유에 대한 자신의 추측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깊은 뜻을 나타낸 것일 것이다. 추측 맞습니다. 네, 37번 선지 4번이 정답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표현상의 특징, 아까 전에 그 정답 후보가 또 하나가 지금 5번 있었으니까 5번 한번 살짝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연물의 말을 건네는 방식, 야, 이 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네요. 역시 선지 2번이 3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기가 나와있던 38번 문제 마저 보겠습니다. 3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일단 가야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걸 아직 못 찾았습니다.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천천히 걸으며 위로는 산을 바라보고 아래로는 샘물에 발을 씻으며 세속에 잡다한 일이 조금도 없는 이군의 모습에서 사대부가 은일, 그렇죠. 바로 세속 잡다한 일 신경 안 쓰고 숨에 지내는 거니까 은일 맞습니다. 3번도 맞고요. 선지 4번입니다. 나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내면은 있고 텅 비고 밝은 본체를 기르는 이군의 모습에서 인격 수양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자연 엿볼 수 있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칫 환경을 따르면 외면만 탐하고 내면은 있게 되기 쉬운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의로 자신 연마하고 또 본심을 지킨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본심을 지킨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군은요, 아까 이게 글쓴이가 유의한 상황과 달리 자신의 내면도 열심히 수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 자체도 모순됩니다. 아니, 텅 비고 밝은 본체를 기르면서 인적 수양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면을 잊을 리가 없죠. 자체가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4번, 선지 4번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는데요. 이 선지 4번을 요걸 그냥 쓱 흘려 지나가고 요것도 적절하다고 만약에 판단했다면 선지 5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요것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봐야 되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여튼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외물의 누를 씻어 가슴속을 해맑게 하면 이 누각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에서 이상적인 삶이 실현되는 공간, 요것도 당연히 맞죠. 네. 가도 맞고 나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지 4번이 이 내면은 있고 이 부분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2 국어 10월달 고전 시각 고전 3문 세트 같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